지금부터 대검찰청 국정감사 소식 본격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 시작부터 추미애 법무장관의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던 몰랐던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합니다. 라는 표현은 총장의 어떤 그 입장에 대한 강력한 비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할 말이 없습니까?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제가 수사를 먼저 철저히 지시한 사람이고, 그리고 야당 정치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검사장 직보를 받고 제19 감싸기라는 그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 하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 수사에 관련돼 있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황 기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 총장의 항변은 야당 정치인 첩보 들어왔을 때 철저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게. 윤석열 총장의 주장은 당시 남부지검장이 그만뒀죠. 그만둬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지검장이 그 검사장 출신의 야당 정치인이 관련돼 있다는 보고를 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했다. 예. 자기는 아무리 잘못한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저걸 가지고서 수사지휘권 박탈을 한 이유로 삼았는데 부당하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 수사지휘권 박탈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고요. 예. 근데 지금 저 상황에서 질문은 그겁니다. 검찰 그 보고 규칙, 사무규칙에 보면은 사회적 그 파장이 예상되는 중대한 사건은 각급 검찰청장, 그러니까 남부검찰청, 서울 남부검찰청장이니 서울지검장이든 누구지 상관없이 그거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예. 또 다른 검찰청장, 검찰총장 포함해서 예. 공유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만 5월에 보고한 거예요, 5월에. 그래서 이게 그 이후로 몰랐던 거죠. 법무부 장관이 5달 가까이 모르고 예. 대검 반부패부도 몰랐고.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은 그 대목에서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그 내사 단계고 아직 수사 단계가 아니니까 첩보라서 그랬다. 첩보, 예. 내사 단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왕왕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예. 철저히 수사라고 지시를 했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을 일부러 소외시키고 반부패 수사부하고도 일부러 그 공유를 못하게 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주장인데 예. 그렇지만 박범계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 같은 민주당 의원 주장은 그게 말이 되냐. 5월 달에 보고했는데 여태를 보고 안 하고 그게 언론에 나니까 지금 와가지고는 철저하게 수사했다는 걸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런 주장이죠. 예. 첩보라서 첩보의 경우에 밑에 하부 조직과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부 조직은 물론이고 법무부 장관에게도 수사가 본격화돼서 뭐가 좀 나왔을 때 보고를 하는 거지. 관행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기에는 5월에서 10월이면 5달이니까 그렇죠. 민주당이나 법무부 장관이 믿지 않는 거죠, 그거를. 그러면서 그 사이에 민주당 의원 관련, 여당 정치인 관련 그 기사들이 계속 났으니까 검찰이 선택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수사도 선택적으로 하고. 자, 배 교수님. 네. 총장의 어떤 해명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잠깐 말씀하시죠. 총장이 여러 가지 해명을 했어요. 방금 그 부분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부터만 얘기를 할까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법무부 측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5월에 내사 단계로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고 또 법원에서 계좌 추적 등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거예요. 수사를 했다 이 얘기죠? 그렇죠. 이미 이제 구체적으로 수사에 착수를 한 상황인데 그럼 그걸 내사 첩보 단계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렇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택적인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8월에 반부패 수사부에 연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검찰총장하고 법무장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그 부분이 야당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선택적 수사에 의심을 받는 거고 이 사건이 이제 이번에 최근에 대대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5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아마 검찰에서 나온 것 같아요. 단독으로 언론이 보도하면서 그렇다면은 그 부분도 선택적인 릴리스가 아닌가.
라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양쪽의 주장이 계속 엇갈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뭐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배 교수님이나 황 기자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총장의 얘기는 첩보 수준이라서 공유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첩보가 들어온 뒤에 3개월 굉장히 긴 기간이 지났다는 거 말씀해 주셨고 배 교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고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됐는데 그걸 아무한테도 법무부에도 보고 안 하고 밑에 있는 조직 반부패 쪽에도 얘기를 안 하고 이것은 분명한 규정 위반이다. 이 얘기로 종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논쟁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사안의 심각성, 중대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 수억 원의 금품을 받았다. 라는 제보가 들어왔다면, 만약에 첩보가 들어왔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검찰총장만이 내사 수준이라는 이유로 여러 달 동안 지고 있다면은 당연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선택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검찰총장의 해명이 또 처신이 과연 적정한가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그 대상자가 검사장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 윤석열 총장이 자기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받지 않게 국정감사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철저히 수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명을 하는데 몇 달 동안 몇 달 동안 왜 보고를 안 했냐고 좀 석연치 않죠. 사실 법무부 장관의 근데 보고를 아까 안 그 하고. 해명 중에도 저도 잠깐 들어보니까 수사를 지시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면 보고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아서 뭐 가지고 있었다 이런데 그것도 약간 좀 설명이 안 되는 그렇죠. 왜 부분인 몇 것 달 동안 같습니다. 수사를 착수를 안 했는지 그 부분도 근데 실질적으로 납득이 안 수사를 되는 한 부분이 거고요, 있어. 보면. 그러니까 이제 수사 착수의 개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 서울 남부지검장으로부터 이 보고를 받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의문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이걸 넘어갈 경우는 이번 국감 때 문제가 되니까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고 했다라고 이제 본인은 지시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지시를 했다면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고 8월 31일에야만 반부패 수사부에 보고가 됐고 그걸 통해서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보고가 됐고 계속해서 별로 수사의 결과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자적인 그런 판단이 정당한가라는 의문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분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따 국정감사 속게 되면 다시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그 전에 오전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의원의 질의와 답변, 총장의 답변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준비돼 있습니까? 자, 아까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는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난 상관없고 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니 지금 규정을 안 따르는데 그렇게도 합니다. 아니 그럼 제 말씀 그러면은 총장님은 규정을 어겨도 되고 뭐 마음대로입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앙지검의 일선 총장님이 검찰청에 책임지실 때는 규정을 사건을 들어서 배당하면 규정을 방패로 피하시고 그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처리할 때 총장님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또 그렇게도 합니다라고 규정 위반이 규정을 오히려 아닙니다. 무시하시고 윤석열 정의는 정의원이 느낄 때 너무나 우리 윤석열 총장 잘 아는 어의원이 느낄 때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삼성 수사 철저하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저기서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해서 약간 웃음이 터지기도 했는데요, 딴 쪽에서. 그게 무슨 말인가요? 과거에는 여당이 그러니까는 박근혜 정권과 맞설 때 박근혜 정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그 당시 윤석열 검사가 핍박받을 때 혹은 또 적폐 수사할 때는 칭찬하다가 칭찬하지 않았냐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윤석열 총장 굉장히 뭐 격앙돼 있죠. 뭐 민주당 의원들의 그 공격이나 질에 뭐 지지 않겠다는 듯이 아주 그냥 거세게 답변하는데 하여튼 국정감사 취재나 정치부 취재하면서 검사든 다른 공무원이든 저렇게 국정감사장에서 저렇게까지 취급받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교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저 어떤
오늘 완벽히 맞서 보겠다 이런 어떤 결기가 좀 보이죠. 어떻습니까? 완전히 뭐 정면 승부죠. 예. 그래서 검난이 아닌가라는 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은 조목조목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본인이 반박을 했어요. 예. 가족 관련, 아내 관련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문계기 수사에 대해서 나는 철저하게 수사를 지시했다. 그리고 관련 의혹에 대해서 다 이제 부인을 했는데 지금 이제 재밌는 부분이 자기는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 동시에 인사 관련해서도 추미애 법무장관이 자신을 사실상 패스시킨 인사를 했다라면서 굉장히 비난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과연 법규상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검찰청법상 8조에는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가 현재 지금 법무장관으로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법무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하도록 돼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하도록 돼 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도 부당하다, 예. 상식적이지 않다, 그리고 위법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윤석열 검찰총장이 너무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1차 수사지휘권 발동할 때도 본인이 수용을 했고 이번 같은 경우는 뭐 한 30여 분 만에 즉각적으로 네. 수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위법하고 부당하다면 수용을 안 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인사권 관련해서도 사실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법상 인사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제청권자는 지금 법무장관이고 예. 지금 추미애 장관 측은 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구체적으로 의견을 협의하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는데 본인이 거부를 했다. 이렇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부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처럼 헌법주의자라기보다는 검찰주의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 그리고 혹시 검찰총장이 아무의 간섭이라든지 지휘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초법적 권력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그런 대목이 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황 기자. 네. 그 수사 지휘에 대해서도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내놨죠. 그렇죠. 법무부 장관,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며칠 전 한 조치, 라임 옵티머스 사건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들이 연루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박탈한 거에 대해서 배제한 거에 대해서 예. 이게 많은 법률가들 대부분의 검사들이 다 위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정면으로 맞섰어요. 저 얘기는 법무부 장관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비상식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예. 보통 얘기가 아닌 거죠. 예. 검찰총장이 저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는 상당히 저 정도로 얘기를 하면 사실은 항명일 수도 있고요. 예. 굉장히 심상치 않은 사태입니다. 예. 그리고 저 사태 이전에 오늘 보면 국정감사 시작하자마자 박순철 예. 남부지검장이 그만뒀다는 얘기를 예. 지금 보고를 받아서 먼저 꺼내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모습도 사실은 조금 의아스러워요.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이런 소식이 있는데 들었느냐 보고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 본인이 먼저 그 얘기를 보고하기 전에 예. 했거든요. 그러면서 쭉 뭐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예. 등의 그 얘기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심을 한 거고 만약에 민주당이나 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은 둘이 짜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지금 반기를 든 것 아니냐고 느낄 정도의 아까 백 사태죠. 교수님 말씀하신 네. 검난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렇죠. 뭐, 그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발언은 사실은 정면으로 맞서겠다. 법무부 장관이 법을 어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 위법하게 자기의 합법적인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다. 박탈했다는 주장이니까 저 정도면 검찰총장이 그만두거나 법무부 장관이 그만두거나 할 정도의 사실은 대단히 중대한 사태입니다. 그래서 저걸 지금 청와대나 여권이 어떻게 처리할지를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금 단계로 갈 가능성도 크고 예. 지금 남부검찰청장 서울 남부지검장 그 사표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에 지금 상당히 그 시끌시끌한 모양인데 예. 굉장히 사태가 커질 가능성도 있죠. 이 상태로 가면. 예. 자, 백 교수님. 네. 남부지검장 사퇴 소식. 일단 본인의 의도는 뭐라고 해석됩니까? 그 사퇴 변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게 좀 뭐 명쾌하지는 않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했다라는 대목이 제일 핵심 방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우려는 현재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의 폭로에 의해서
라임 사태 수사진들이 불신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검찰 조직이 전체가 불신을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볼 때도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법무장관과 또 검찰총장 이렇게 정면 충돌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이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비정상적인 상황이 가장 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역설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우리 헌정사에서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던 법무장관은 2번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천정배 법무장관이고 이번에 추미애 법무장관. 추미애 법무장관 이제 2번이나 발동을 했는데 이게 다 어떤 정권이냐면은 진보적인 정권이에요. 노무현 정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인데 둘 다 강력하게 검찰 개혁을 추진한 그런 정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추미애 법무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인의 충돌로 보면 안 된다. 검찰 개혁의 과정에서 불가피한 충돌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정권과 검찰의 대결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정권과 검찰이라는 것도 부분적이고 제가 볼 때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개혁의 충돌이다. 저항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와 윤석열 두 사람이 다 물러나든 둘 중에 한 사람이 물러나든 검찰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는 검찰 조직을 지키려는 검찰 세력과 검찰 개혁을 단행하려는 이런 세력은 계속해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하실 때 김봉현 전 회장 말이 나와서 그런데 그 김봉현 전 회장이 들으셨겠지만 어젯밤에 추가 폭로를 했습니다. 한번 관련 리포트 보시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언론에 공개한 14쪽짜리 자필 입장문. 김 전 회장은 우선 이종필 라임 부사장이 도피할 때 검찰 관계자들로부터 도피 방법 등 권유와 조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수원여객 횡령 사건 당시 수원지검장에게 영장 무마를 위한 청탁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인을 통해 5천만 원을 전달했고 이로 인해 한동안 영장 발부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원지검장이었던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누구한테도 청탁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영장을 청구했고 돈 받은 사람이 있으면 수사 결과로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로비 주선자로 지목된 이주형 변호사와 함께 검사 3명에 대한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도 확실한 사실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들 검사 3명은 예전 대우조선 해양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해 신뢰하게 됐고 그래서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에는 강기정 전 수석에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 이후 검사가 면담 때 칭찬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당 정치인들은 라임펀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수차례 얘기했고 5년도 넘은 사건인데도 검찰은 6개월에 걸쳐 여당 정치인 수사만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수없이 많은 추측과 잘못된 사실들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추가 입장을 내놨다고 했지만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자, 홍 기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일단 그 추가 폭로의 내용 중에 검찰이 도피를 도왔다. 이 부분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 부분 내용은 뭡니까? 이종필 라임 부사장이라고 했죠. 핵심 인물. 그 도망을 다니다가 무슨 그 서울에 어떤 이렇게 집에 같이 있다가 이제 잡혔죠. 그런데 도망 다닐 때부터 검찰 관계자들부터 도피 방법, 권유, 조력. 본인과 이종필 둘 다 그렇죠.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주장이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이 검찰 관계자를 통해서 뭐 생생하게 전달돼서 이런 내용인데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뭐 알긴 어려워요. 근데 몇 달 동안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 잡혔는데 그런 상황이고요. 주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수원여객에서 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죠. 김봉현 전 회장이. 그런데 이때 수원지검장 윤대진 지금 사법연수원 부원장인데 이분이 당시 수원지검장이고 그 형이었던 윤우진 그 세무공무원이죠. 용산 세무서장. 용산 세무서장 출신 뭐
그 뇌물 사건 무마에도 뭐 윤석열 총장이랑 연결돼서 이렇게 쭉 뭐 하여튼 윤석열 총장이랑 대의원 소윤 뭐 같은 윤 씨라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다. 하여튼 수험지검장한테 영장무마 청탁을 위해서 그 형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지인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5천만 원을 줬는데 5천만 원을 줬다. 영장이 뭐 한동안 안 나왔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거기에다가 그 검사들 술 사줬다는 얘기 룸사롱에서 청담동 룸사롱에서 뭐 1,000만 원어치 술 사줬다는 이런 주장을 또 했는데 그러면서 그 로비 주선자 그 이주영 변호사라고 검사 출신 변호사죠. 이 이주영 변호사는 부인하고 있는데 3명 술 사준 거 맞다 확실하다. 뭐 이런 얘기에다가 이 검사들이 새로 이제 구체적으로 한 얘기가 예전에 대우조선해양 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한 검사들이었다. 그 중에 2명은 자기가 법무부 조사 때 감찰 때 사진을 보고서 2명은 찍어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이주영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뭐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같은 아파트도 살고 뭐 그런 것 같아서 뭐 조문도 같이 다니고 그래서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 뭐 이런 등등의 주장이에요. 물론 일단 일방적 주장이고 지금 당사자들은 다 부인하고 있죠. 이주영 검사도 전 변호사도 부인하고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은 그 당시 수사 결과 그대로 영장을 청구해서 다 영장이 나왔다 이렇게 주장해서 반박하고 있어요. 자, 배 교수님. 네. 들으셨지만 황 기자 설명 들으셨지만 금융 사기 혐의자의 말이라서 뭐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 물론 모릅니다. 그런데 진술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하나하나 듣기에. 그래서 모두 무시해도 안 될 것 같은 분명한 어떤 구체적 진술이 많아가지고요. 특히 접대 검사 이런 건 확실하다 이렇게 단언하니까 그건 확인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즉각적으로 법무부에서 감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김봉현 전 회장을 상대로 사흘간의 감찰을 했는데 향응 접대와 관련해서 일부분 지금 확인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담당 검사에 대해서는 바로 지금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인 게 지금 만약에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수사검사를 상대로 향응 접대를 했고 그 사람이 또 나중에 뭐 수사팀장이라든지 또는 수사팀의 일원이 됐다면은 완전히 과거에 잘못돼 있던 검찰의 부패 모습이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으로만 끝나겠는가 과연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또 정치 권력하고 결탁이 될 경우에는 또 정치 검찰로 변질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현재 상황에서는 야당의 유력 정치인에게도 지금 수억 원의 돈을 줬다라는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기 지금 혐의자니까 피의자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실적으로 다 받아야 되겠는가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단순히 사기 피의자니까 100%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증거가 있는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수사팀을 또 따로 구성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정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고 이거야말로 검찰의 오래된 적폐거든요. 그래서 이 적폐를 도려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어떤 향응 검사 부분에 대한 팩트가 약간 만약 드러났다면 이 사람이 아무리 사기 혐의자라도 나머지 어떤 주장에 대한 모든 팩트를 수사를 해서 끝까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혐의들이 하나하나가 단순한 혐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윤대진 전 수험지검장의 경우는 자신의 형을 도피시켜준 사람에게 이 사람이 뇌물을 줬고 그래서 자기의 청탁이 이루어졌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사실 확인 과정은 그리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확인은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구체적인 근거, 물증을 나와야 되니까. 지금 이제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자기 형을 보호하고 있는 그 보호인에게 5천만 원을 줬다 했을 경우에 일단 첫째 5천만 원의 물증이 나와야 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자백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다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특히 이제 윤대진 전 검사장 같은 경우는 이른바 소윤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대윤이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또 소윤이 또 윤대진 전 검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연결고리로 이어집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 감사기에 의해서 이 부분을 좀 수사를 뭉개지 않았냐라는 그런 합리적 의혹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런 의혹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이 수사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뇌물을 줬다면 보통 뇌물이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증명하기는 어려워도 검찰 수사가 그런 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도 보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줬고 발언을 수집해가지고 그 현장을 그렇습니다. 보고 예. 네네. 꼭 어떤 불가능한 수사가 절대 아니라는 점에서 한번 그 진상이 명확히 규명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접대 문제는 예. 남부지검에 지금 수사 전담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 관련 그 접대 자리를 알선했다고 지목하는 그 변호사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법무법인을. 그래서 뭐 컴퓨터도 확보하고 그랬으니까 네. 이 부분은 수사를 본격적으로 한 것 같으니까 이게 뭐 크게 어려워 보이는 수사는 아니거든요. 누가 술자리 가서 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거는 뭐 지금 주선자라는 이 변호사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그 변호사들이 가서 먹었다는 거지 검사 현직 검사는 없었고 검사 출신 변호사는 한 사람이 있어 이런 주장인데 하여튼 이거는 뭐 금방 수사하면 그렇게 글쎄요.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이 부분 접대 부분은. 저희 MBC 취재에 따르면은 관련자가 그러니까 접대를 받은 관련자가 이 라임 수사 관계자였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그러니까 몇 명이었는지 이것까지는 아니라도 그 접대를 받은 사람 중에 라임 수사 관계자가 있었다는 데까지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법무부에서. 이 수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만약에 있었다면요. 예. 지금 김영란법 위반이 됩니다. 직무와 관련돼서 향응 접대를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이고 특히 이제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받거나 향응 접대를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이기 때문에 지금 뭐 MBC 취재진에 의해서 이 자리에 지금 현직 검사가 만약에 참석을 했었다면은 바로 김영란법 위반으로 수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처벌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주영 변호사가 윤 총장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자기가 김봉현 씨 주장은 자기가 듣기에는 뭐 조문도 같이 가고 누구랑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랑 그다음에 사우나도 같이 가고 인사청문회 때 뭐 네가 도와달라는 얘기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폭로문에 보면 이주영 변호사 얘기는 서초동에 한 아파트 한 10달 정도 같이 살았는데 자기가 윤 총장이 1층에서 뭐 걷기 운동하는 걸 봤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있지만 같이 뭐 사우나를 했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고 조문을 이주영 변호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이 다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이 그 자기 대검의 참모들하고 조문을 가지 왜 나랑 같이 가겠느냐. 이미 자기는 현직도 아닌 변호사인데.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 도와달라고 얘기했다는 것도 현직들이 많은데 왜 그만둔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말을 하겠느냐. 그건 다 허위다. 그러니까 김봉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지금. 김봉현 씨는, 김봉현 전 회장은 이주영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뭐 사우나도 같이 다니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조문도 같이 다니고 인사청문회 때 도와달라는 말까지 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이주영 변호사는 완전히 거짓말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기 혐의자의 말이기 때문에 뭐 100% 지금 어떤 예단을 가지고 그걸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지만 그 팩트 하나하나가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반드시 확인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또 상당히 충격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뿐만이 아니고 특히 이제 여당의 유력 정치인을 표적으로 삼아서 뭔가를 좀 제보를 하면은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주겠다라는 지금 폭로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그 폭로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김봉현 회장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래서 본인이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 5천만 원 줬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나중에 또 말을 바꿔가지고 실제로 전달됐는지는 모르겠고 또 전달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계속해서 지금 수사검사가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 비리를 계속해서 요구를 해서 본인이 그걸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공작 수사가 표적을 삼아서 공적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어떤 것에 비해서도 철저하게 좀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안이 근데 이런 어떤 패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서 약간 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발언이 사실인지 여부는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이런 주장이 자꾸 반복돼서 나온단 말입니다. 예전에 어떤 민주당 인사에 대해서도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사가 이루어져야겠죠? 이거 당연히 어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나 여권이 의구심을 갖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건 이런 거죠. 이런 패턴이 계속되는 것은 공수처 설치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검찰 내부의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건마다 정치인이 연루되면 야당은 감춰주고 여당은 선택적으로 언론에 흘려서 보도가 나게 하고 수사도 선택적으로 하고 그래서 공수처라는 것도 결국은 검찰을 죽이기 위한 여당이나 여권의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그런 장치라는 이제 그 야당의 주장과 같은 게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검찰에서 아까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검찰 내부의 그런 이른바 검찰주의자들, 검찰지상주의자들, 검찰 권력이 조금이라도 줄어든 것을 아주 이렇게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세력들이 계속 이렇게 흠집을 내고 있다고 보는 거죠. 아까 배 교수님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첨언을 하자면은 보통 검찰이 이제 수사해서 기소할 때 피의자에 대해서 한 번 수사하고 소환 조사하는 거죠. 한 번 소환 조사해서 조서 작성해서 기소하는 경우도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봉현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66번이나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회유 협박하면서 특정 표적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 캐내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보 캐내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66번이나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될 만한 무슨 특별한 곡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 들어와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관련해서 가능하면 소환 대면 수사보다는 공판 중심의 수사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불가피한 소환 조사는 최대한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66번이나 계속해서 소환해서 조사했다는 것은 상당히 뭔가 회유하고 협박하기 위한 그런 곡절이 담겨 있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시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패턴이 또 반복된다는 게 문제인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어떤 내용들 잘 듣다 보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 그 제보자가 이러한 식으로 검찰이 조작했다고 주장한 그 내용과 몹시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검찰 어떤 자기들이 유리한 측면으로 수사를 몰고 나가고 둘 다 아직 사실 확인은 안 됐지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당시에 진술했던 사람이 나중에 진술을 번복을 했지 않습니까? 본인 또 위중으로 처벌 받으면서까지 그런 부분을 보면은 아직도 우리 검찰 수사가 후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개혁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변화를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검찰의 개혁, 구체적으로 인권 수사를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미애 법무장관도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강조를 했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협조하겠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하에서 그리고 또 추미애 법무장관 체제 하에서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검찰 수사가 인권 수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개선됐다라는 좀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좀 희망을 가져봅니다. 아까 배 교수님 지적은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움직임이다. 이런 해석도 분명히 다수의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신데 황 기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을 때 굉장히 이제 검찰 지상주의자, 검찰주의자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검찰의 그런 문제점들, 수많은 전문가들이 제가 법조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검찰이 갖고 있는 방대한 권력, 우리나라 검찰이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방대한 기소권, 수사권 다 갖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분리하는 단계로 가야 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가능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검찰청장, 각급 검찰청장은 직선을 내서 문미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검찰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강력해지고 그래서 검찰이 결국 여러 검찰 개혁을 주장한 사람들이 굉장히 하는 말들이 많지만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검찰을 독립시키면 검찰이 저절로 정치적으로 정치적 중립의 그 제자리를 찾고 권력남용도 없어질 것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했는데 그게 오산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많은 비판자들이 특히 여권에서 나오는 말은 검찰이 이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스스로가 권력이 됐다. 스스로가 권력이 돼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됐다라는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 비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지금 오늘 뭐 남부지검장 사태 이후에 검찰 내부 반응도 그렇고 검찰 내부에 많은 검사들이 아직도 뭐 조직 내부에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겠지만 관행적으로 검찰주의자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 황 기자, 네. 지금 국정감사가 다시 시작됐는데요. 지금부터 다시 대검찰청 국정감사 현장 연결해보고 혹시 다시 여쭤볼 거 있으면 다시 연결하겠습니다.